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저 캔들 보이죠? 캔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딱 캔들만 놓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겁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없고 내가 이제 이 종목,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라면 겁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내가 운이 좋게 만약에 이런 자리 핫다 잡았잖아요. 진짜 이런 거 기회예요. 정말 운이 좋게 내가 지정가 걸어놓다가 이런 거 물량 걸리잖아요. 기회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보통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애프터마켓이나 프리마켓에서 통상적으로 두 개의 대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제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있죠. 시장이 좋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욕심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나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지금 주식 해야 돼. 막 이런 말들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도 아마 주변에 그런 말들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있죠. 시드머니. 그 시드머니를 넘어서서 뭘 쓰냐면은 신용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신용매매. 이걸 쓰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신용매매도 너무 안 좋다라고 놓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제 신용매매도 쓰기 나름이에요. 정말 잘 쓰면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장치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게 독이 되기도 해요. 정말 큰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신용매매가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레버리지 같은 거예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들어보셨죠? 선물 매매에 있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 담보를 맡기고 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 돈 대비해서 신용을 빌리는 겁니다. 빌려가지고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밖에 못 사는 것을 뭐 소위 말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치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몇 개월 안에 갚아야 돼요. 그걸 만약에 못 갚는다? 증권사에서 팝니다. 하한가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갑작스럽게 음봉 떨어졌다가 쭉 밀고 올리는 경우들 있죠. 이럴 때가 보통 첫 번째 반대매매 현상들이 나올 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니면 허매도 물량이라 해가지고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하한가에 살짝 물량 걸어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물량을 걸어뒀다가 체결 안 시키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운이 좋게 이런 자리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정가를 걸어뒀다가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런 건 여러분들 땡큐예요, 땡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이틀, 3일 한번 그 꼴로 한 번씩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무섭다고 진입 못했다가 거기가 저점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왜 그러냐면 사실 저한테 이거 투자 전략 PDF 파일 저번 주부터 뭐 저저번 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받으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제가 이제 다 적어 놨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공포스러운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개인들 슬슬 겁을 먹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그 물량을 순순히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 다 받아요. 이 맥락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캔들들 나오면 언제 추세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아마 받아 보신 분들,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캔들에 겁먹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저한테 투자 전략 PDF 파일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겁먹으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아무튼 오늘 투자 포인트는요, 총 세 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저부와 전력 부족.
구조화되고 있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죠? SMR, 가스터빈을 동시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뭐예요? 전력 인프라 핵심 공급자입니다. 그로 인한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작년 연간 매출이 18조, 영업이익이 1조, 실적 체력이 이미 올라왔고요. 수주 잔고가 17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2028년까지 실적 가치성은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IP 분쟁과 원자재 금리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올해 SMR 공장 착공이라든지 북미 가스터빈 매출 인식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요. 밸류의 기준점이 한 단계 더 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의 주가가 고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헤드라인 이렇게 가져왔죠. 지금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왜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다시 봐야 하나요? 라는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공급자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요. 결국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이 다시 보는 출발점에 전력 수요의 성격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 AI 인프라 확산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요, 어떻게 됩니까? 급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기저부하 전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공백을 결국에는 메울 만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SMR 그리고 가스터빈 쪽에 대한 가스 복합 발전이 동시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두 가지의 축을 함께 공급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라고 보셔야 돼요. 뭡니까? AI 인프라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 구조에 있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쉽게 말하면 을이 아니라 갑이 되는 겁니다. 갑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쉽게 말해서 단가 좀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올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왜냐면 어젠가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쪽에서 클로드 오프스 4.6이 나왔어요, 모델. 그리고 제미나이도 지금 계속해서 언어 모델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죠. GPT도 5.3인가요? 지금 5.3까지 나왔고요. 지금 바이브 코딩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열풍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코덱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이미 알게 모르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계속해서 전력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섹터 지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세요. 공급 부족에 대한 시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높은 수요와 낮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 지역의 집중, 다국적 공급이라는 그래프를 놓고요. 미쓰비시와 웨스팅하우스, 두산 에너빌리티, G, 버노바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딱 놨습니다. 자, 글로벌 가스터빈 1위는 지금 G 버노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존 수주로 생산 캐파가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자, 미쓰비시 중공업은요. 이미 일본 내 전력 수요 대응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 전력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면서 대체 공급처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은 보유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원천 기술도 보유를 했지만 자체 제작 역량이 제한적이에요.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워낙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이거죠. 제작 파트너. 제작 파트너를 둘러싸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사들의 현황을 딱 놓고 보세요. 자, 근데 두산은요, 이미 북미 프로젝트 쪽에 발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체 공급처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제작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요, 일본 내수에만 지금 대응하기 바빠요. 번호버요? 글로벌 1위이긴 한데요. 기존 수주로 이미 생산 캐파가 포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이미 기존 수주가 꽉 차 있다라는 거. 신규 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번호바가. 그러면 대체 수요가 누가 있겠어요? 두산 말고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2025년 실적을 놓고 보세요. 자, 연간 매출 18조 원입니다. 영업이 1조 1,500억 정도가 나왔죠. 이게 전년 대비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수주 잔고가 17조 원 정도예요. 이미 확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지금 한 5.6천억 정도, 그리고 북미 가스터빈까지 포함이 된 가격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는 단순히 단기 테마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뭡니까? 중기 실적에 대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 중기 실적을 지탱을 하는 하나의 성장군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성장의 배를 타고 있는 섹터라는 거죠.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의 원전과 지금의 원전은 달라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내가 사업 구조에 대한 세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아마 제가 여기 앞쪽에 이거 있죠? 투자 전략 PDF. 미리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 사업 구조 얘기해 줄 때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건데, 못 보신 분들은 살짝 이해가 안 가실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나서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건데,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바로 좀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거예요. PDF 파일. 자, 여기에는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단기 전고점에 대한 목표가도 자료 안에 가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눌림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최종 매수가도 들어가 있고요.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겠죠. 그에 따른 손절가도 일단 자료에 가격이 첨부되어 있어요. 자, 단순히 가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올해 대응 자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DF 파일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계속해서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가 퀀트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퀀트가 뭐냐면은 여기 AI 매집 단가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에 따라 가지고 퀀트 기반으로 산출이 됩니다. 목표가랑 매수가, 손절가 부분들이. 그리고 모멘텀이나 근거 부분들은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자금 이동 역시도 AI랑 같이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에 그 부분들의 관련 분포도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멘텀과 근거 분석에 따른 최종 투자 시나리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주가와 관련해서 차트 근거까지도 같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실 거고,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아래 나와 있는 010-2794-1584로요. 도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쯤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은 만큼 여러분들 꼭 좋은 결실 맺어 보시라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수익 꾸준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게, 그리고 도박이 아닌 정말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퀀트 기반의 자료 분석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요, 연락 주셔가지고 꼭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이 생기는 경로는 원자력과 가스, 수소터빈,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 풍력 쪽에 대한 부분들, 이 세 가지 축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뭘로 볼 수가 있냐? 당연히 원전이죠. 이 원자력 발전에서 매출의 약 42%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 역량이 결국에는 협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면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이라든지 SMR 파운드리가 결합된 구조로 설계보다 결국에는 이 제작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수록 뭐가 됩니까? 수익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런 대형 원전과 글로벌 SMR 수요가 동시에 열리면서 제작 역량을 가진 공급자가 이런 부족한 시장에서는요, 협상력이 어디 쪽으로 쏠 수밖에 없냐? 두산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장의 포지션을 두산이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원전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가스터빈 쪽이에요. 이게 가장 빠른 실적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SMR도 좋지만요. 지금 AI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빠른 전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력의 수요를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력량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전력량을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원전까지도 이제 보탬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원전은 짓는데 오래 걸려요. 특히 대형 원전 같은 경우 5년, 10년, SMR도 아무리 못해도 3년, 2년 이렇게 걸려요. 근데 가스터빈은요, 가장 빠르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실적 반영이 되고요. AI 빅테크 기업들이 가스터빈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쪽에서 무려 35%의 매출 비중이 나와요. 자체 기술 기반의 가스터빈을 상용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AI 데이터 센터용의 대형 가스터빈을 실제로 수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또 강한 핵심 포인트예요. 직접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증설 수요가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축에서 가장 실적 반영 속도가 빠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에너지 서비스 풍력 쪽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시대가 가고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갈수록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풍력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원전에 대한 유지 보수의 반복 수익이 쌓이고 해상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 터빈 국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이 낮은 매출을 계속 아래에 깔아주겠죠. 그러면 고성장보다는 전체 사업의 수익 변동성이 낮추는 안전판에 대한 역할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원전에 대한 유지 보수, 그에 따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시키고 있다. 이게 이미 매출의 23%를 또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원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죠. 국내에서는. 올해 여러분들 타임라인도 명확하게 있어요. 자, 1분기만 해도요. 딱 보세요. 창원 SMR 전용 생산 공장이 착공이 됩니다.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상반기에 체코 두코바니 쪽의 원전 5호기, 6호기 주요 소재 발주랑
제작 공정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가 되냐면요. 미국 뉴스케일 프로젝트 SMR 주기기 초도 물량이 본격 출하 예정이 되어 있어요. SMR이 개념이 아니라 실물 매출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이어질 경우 가스터빈의 추가 수주도 같은 흐름으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올해 정말 빡빡하게 달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리스크가 없냐? 리스크도 있죠. 두 가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IP 관련 잔여 분쟁. 근데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죠.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이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고금리 비용 압박. 이건 사실 두산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섹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과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독적인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라고 보기는 참 애매한. 근데 또 리스크를 안 넣기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가 분기점이다. 체크 포인트를 보세요.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다 있죠. 그리고 이미 신한투자에서 92,000원의 매수 리포트, 대신증권에서 88,000원의 매수 리포트가 또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날수록 이 변동성은요, 점진적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얘네, 두산이. 아마 올해는 정말 다를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좋죠. 시장이 좋은 만큼 사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두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사기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점 같아서. 자, 그러면 두산을 건너떠서 다른 종목들을 딱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직 산업 트렌드에 같이 있는데 실적은 좋은데 전망도 좋아요. 모멘텀도 좋아요. 기술력도 좋아요. 근데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돼요. 분명히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꼭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좋은 결실을 꼭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